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가수 이명웅 씨 이제 불후의 명곡에 출연키로 하고 오는 30일에 이제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녹화가 18일에 녹화가 진행될 예정인데 함께 출연하는 출연진 3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게스트들, 동반 출연자들을 보면서 이번에 불후의 명곡의 성격, 불후의 명곡의 이명웅과 친구들의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동반 출연자가 이들이지 않습니까? 자, 볼게요. 이적이에요, 이적. 자, 그리고 린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로이킴이 출연을 해요. 이들 3명을 보면서 이들의 가창력, 음악성,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후의 명곡의 성격은 깊은 음악성을 보여주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토크도 있고 콜라보 무대도 있어요. 이적과 이명웅의 콜라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작곡가예요. 싱어송라이터예요, 이적은. 자, 그리고 리는요, OST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라드에서 트로트를 이렇게 전향이라고 하기에는 뭐 발라드도 하고 요즘은 전향이라고 이렇게 어떤 장르를 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뛰어난 가창력을 보이고 있는 린이 나와요. 린과 이명웅의 콜라보 무대, 듀엣 무대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무대가 꾸며질 것인가. 그리고 로이킴이에요. 와, 로이킴과 이명웅이 어떤 콜라보를 보여줄 것인가. 로이킴 같은 경우는 이명웅보다는 나이가 2살 정도 어린 것 같은데 데뷔는 좀 빨라요. 2013년에 했기 때문에 이명웅보다 3년 정도 빠르거든요. 엠넷의 슈퍼스타 K 시즌 4에서 우승자로 해서 봄봄봄이라고 하는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뛰어난 가창력과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강 같은 인생길 잘 어울린다. 급이 돌아서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자, 그래요. 이들의 가창력이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적과 이명웅의 콜라보, 이적과 이명웅의 토크, 자, 그리고 린과 이명웅의 콜라보. 상상만 해도 기대가 돼요. 그리고 로이킴과 이명웅의 콜라보. 어떤 무대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 3명이 공개됨에 따라서 불후의 명곡에 대한 관심과 화제가 더 높아졌어요. 이번에 이명웅과 친구들이라는 불후의 명곡이 이제 제목이 결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오랫동안의 음악 활동을 함께 해왔던 아티스트들이 함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대를 꾸미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될 것이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미스터트롯의 탑6의 완전체가 출연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주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팬들의 기대, 시청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깊은 음악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명웅의 음악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가, 동반 출연자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3명이 이제 동반 출연자가 공개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요, 불후의 명곡 같은 경우는 고정 MC가 신동엽 그리고 김준현, 이찬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 고정 MC 빼놓고 가수들이 출연하는 게 보통 7명 전후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냈을 때 이들, 이적, 그리고 린, 그리고 로이킴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 동반 출연자, 게스트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불후의 명곡의 이명웅의 단독 특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명웅과 친구들이 이제 함께 나와서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번에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이명웅의 음악성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의미를, 이 게스트를 통한 불후의 명곡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방송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락성 예능,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번에 불후의 명곡 같은 경우는 이명웅의 음악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음악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창력 부분에서 이들이 거의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웅의 가창력은 뭐 차타가 공인하는, 이 고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그런 가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하지 않습니까? 린도 마찬가지예요. 로이킴의 이 가창력,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서 그 능력, 이적도 마찬가지고, 요번 정규앨범 2집 같은 경우는 이명웅의 작사 작곡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늦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함께 싱어송라이터가 된 거예요, 이명웅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후의 명곡에 이명웅과 친구들이라는 이 방송은 이명웅의 음악적 깊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이들 게스트를 통해서, 동반 출연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 방송에 대해서.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 특히 이번에 이 방송 30일 방송하고 9월 6일 이제 두 번 방송되지 않습니까? 29일에 발매되는 이명웅의 정규 앨범 2집의 신곡이 무대에 올려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음원 발표는 29일에 하지만은 방송으로서는 최초 공개되는 거예요. 이명웅의 신곡이, 이명웅이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시청률이에요. 이명웅 팬 여러분들,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시청률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KBS가 이명웅을 이렇게 러브콜에서 출연케 한 가장 이 이유는, 근제의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에 그 KBS가 시청률 부진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투수로 이명웅을 콜한 거예요. 조용필도 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또 더 뚝 떨어졌네요. 5% 전후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최고 시청률이 7.6%인, 이거는요, 이명웅이 출연했던 불후의 명곡에 미스터트롯의 탑6가 출연했던 송해가요제 특집 같은 경우가 13.3%인데 7.6이라는 건 뭐냐면요, 최근에 30회 중에 가장 높은 시청률이 7.6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높은 시청률이 7.6이기 때문에 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지 않을까. 최소한 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깊은 음악성을 갖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추가 출연진이 또 누구일지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이 시청률 결과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장터는
자, 어제요, 이명웅이 부르의 명곡에 이명웅의 친구들과 함께 출연할 동반 출연자 3명이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적하고 린하고 로이킴. 이들을 보면서 부르의 명곡의 이명웅 특집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송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명웅의 음악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